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장 초반 추가 상승을 모색했으나 의미 있는 전환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차익 실현을 맞으면서 하루 종일 흘러내렸고, 해외 증시 또한 나스닥이 홀로 신고가 갱신을 한 동안 유럽 증시도 밀리고 다우 지수도 무려 8거래일 연속 하락하여 마감을 했습니다. 대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시장이 맥을 짚어보면서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황을 스크립트로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을 일찍 텔레그램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한 뒤 초반 15분 정도는 계속해서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333선을 넘기려 했어요. 근데 이때 선물 시장이 상승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이었는데, 이 매우 적은 매수 금액으로도 시장이 가볍게 움직인 등 호가가 워낙 부족해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타나기 어려웠죠. 게다가 현물 시장 개장 후 현물 매도가 또 선형적으로 나오면서 전체 시장은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선물 시장에서도 지난 한 주 동안 끌고 오던 매수세가 조금씩 청산해 나서면서 종가 저가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주말간 있었던 탄핵 이결로 큰 폭의 상승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만, 생각보다 갭 상승의 폭도 적었고 초반이 매수세도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걸 하루 더 들고 갈까, 아니면 그냥 지난주의 상승으로 만족하고 익절할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고민의 흔적들이 미결제 약정이 변화에 드러났는데, 시장이 하루 종일 고점에서 5포인트가 선형적으로 밀린데도 미결제 약정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요.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선형적인 매도를 한 상황에서도 선물만큼은 그 어떤 투자 주체도 방향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그냥 손 들고 관망하기만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선물 베이시스 또한 오전장에는 약세, 그리고 오후장에는 그래도 낙폭이 좀 과하다 싶었는지 이론 베이시스 수준보다 조금 회복된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백오데이션을 유지했고요. 장마감 동시효과 이후에는 베이시스를 무려 마이너스 1.46포인트로 밀어버렸죠. 현물 마감하자마자 바로 선물을 집어던지면서 일어난 것인데, 월요일에 글로벌 증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관점으로 선물 매도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지난주에 매수세가 남아있던 것을 치워버려 하면서 사정없이 치우면서 나타난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기관이 이틀째 양매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양매수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적극적인 양 옵션 매도에 대응해서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쌓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변동성이 하락을 했지만 장마감 1시간을 남겨놓고 나서야 V코스피 지수를 19포인트 이하로 밀어냈는데요. 탄핵 의결로 인한 리스크가 감소했다라고는 하지만 잔존기를 감안하면 오늘 변동성이 좀 과하게 빠지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마켓 메이커들이 옵션 매도가를 과하게 공급한 것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도 또 이 옵션을 신규로 매도하면서 전체 옵션 시장의 매도가 과공급된 것이 변동성을 생각보다 좀 많이 밀어놓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켓 메이커들은 옵션이 과도하게 눌렸을 때는 오히려 옵션을 매수로 대응하면서 변동성 매도의 템포를 조절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또 특이한 점 하나 얘기하면,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콜 클래스의 미결제 약정이 과하게 좀 증가했어요. 그리고 풋 클래스의 미결제 약정은 콜 클래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델타의 절대값을 가진 비싼 옵션에서 적극적인 미결 증가가 있었어요. 이것을 해석하면 시장이 이 구간에서 더 올라가긴 좀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지난주의 하락 같은 건 그런 건 없다라고 보는, 이번 주 주봉을 작은 음봉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 시장에 반영된 것 같아요. 마켓 메이커들이 옵션 발행 레인지 또한 상단 340, 하단은 310에서 315로 하단 레인지를 한 5포인트 더 올려놓고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물 이야기를 하면, 외국인들이 오늘 4,300억 넘는 현물을 선형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은 오늘도 1,400억 넘게 현물을 매수하면서 급락을 틀어막았어요. 선물이 종가 저가로 끝났고 또 고점 대비 5포인트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연기금이 연말까지는 시장을 어느 정도 방어할 것이라는 그런 신호를 준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아주 좁은 진폭 내에서 움직이면서 조심스럽게 눌렸습니다. 변동성은 여전히 바닥 수준인데,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시장은 아주 잘 버텼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변동성 매도가 계속 유지되었으며
주봉 첫날에 가벼운 조정을 받으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스텔란티스를 포함한 이 자동차 업종이 3% 넘는 그런 하락을 한 것을 감안하면 야 이건 잘 버텼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국 증시는 그동안 잘 지지하던 21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등 이 종가 저가의 음봉을 맞았어요. 이게 지금 글로벌 증시가 저변동성 구간을 보내고 있지만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뭐 하나 좀 제대로 강한 게 없어요. 그냥 변동성만 죽이고 있죠. 유럽 증시 하락에 대해서 뉴스플로우 나오지 않고 있지만 트레이더들은 아시아 세션 오전에 있었던 중국이 소매 판매 데이터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게 소매 판매가 컨센서스가 5%였어요. 그런데 실제 발표는 전년 대비 3%밖에 증가하지 않았죠. 근데 이 메신저 돌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3% 증가한 소매 판매도 이거 할인을 좀 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지표 못 믿겠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발표한 여러 가지 지표들 이거 다 어느 정도는 할인해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러한 메신저들 열심히 검열하고 또 차단하고 있지만 그만큼 중국에 대한 투자자들이 신뢰가 지금 상실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이슈가 지배하면서 미국 국채는 약간의 눌림이 반대로 독일 국채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독일 국채의 반등은 프랑스의 신용 등급 하락에 의한 프랑스 국채 매도 그리고 독일 국채 매수 이런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나타난 정도로 보는데 미국 국채는 지난 한 주간 워낙 강하게 눌려서 조금 반등이 나온 것 같았지만 경제 지표 다 무시하고 그냥 채권 변동성만 죽이면서 끝났어요. 즉 오늘 발표되었던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든지 또는 미국의 그 서비스업 또는 제조업 PMI 이런 거 채권 시장에는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경제 지표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죠. 자, 통화 시장은 오늘 주요 통화 선물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거래 자체는 한산했지만 등락은 제법 있었습니다. 오늘 유럽 각국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발표된 일이 있었죠. 대부분 뭐 제조업은 나쁘게 나오고 또 서비스업 PMI는 잘 나온 편인데 시장은 이 구간에서의 추가 통화 약세는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 발표하면서 파운드화부터 반등을 시작했고요. 또 유로화는 미국 세션 개장 후 발표된 미국이 서비스업 PMI 지수가 잘 나오면서 잠깐 눌렸지만 또 빠르게 회복했어요. 그래서 전일 대비 소폭이나마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엔화는 오늘도 마이너스 0.3%대 하락이 나오면서 154엔 초반까지 밀렸는데 이번 주에 그 목요일에 BOJ 있죠. BOJ 금리 결정 앞두고 엔화가 계속 눌리고 있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BOJ가 금리 인상 기조를 벌인 건 아니지만 트럼프의 집권 이후에 협의를 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지금 엔화의 강세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저는 충분히 일리 있다라고 봅니다. 여하튼 올해의 트레이딩은 대충 끝난 것이라 보고 내년에 161년대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상품 시장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오늘 텍사스 기름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변동성을 아주 오지게 눌러놓고 있는지라 유가는 큰 변동 없이 양매도장으로 마감될 것으로 봤는데 10월에 텍사스 기름 변동성인 OBX 인덱스가 연중 그때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기름 변동성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올해는 연말로 갈수록 대부분이 자산 변동성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름이 변동성이 연중 최저점은 아니지만 지금 고점 대비는 변동성이 40%나 빠졌거든요. 별다른 움직임 없이 텍사스 기름은 70달러 선을 지키면서 가볍게 눌린 정도로 마감했어요. 근데 2월물 기름 옵션은 좀 다릅니다. 이거 오늘 좀 눌렸긴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콜 옵션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 기름도 큰 변동성을 겪을 것 같고요. 그전에는 최대한 시장이 변동성을 눌러두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미국 본장 개장 전부터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나스닥 선물 위주로 상승이 강하게 나왔죠. 이미 나스닥 선물은 본장 개장 전 역사적 최고점을 갱신하여 출발을 하였는데요. 프리마켓부터 브로드컴, 테슬라 이런 것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인덱스 종목들에도 매수세가 유입되었는데요. 알파벳, 아마존, 심지어 메타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상승에 동참하면서 나스닥 선물을 사실상 제대로 된 조정 한 번 없이 새벽 5시 20분까지 스트레이트로 끌고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 엔비디아나 ARM 홀딩스는 하락을 했어요. 특히 강력한 매수세가 나스닥 100 인덱스를 끌고 올라가면서 엔비디아도 초반에는 눌릴 때마다 좀 이렇게 올라온 듯 했는데
수시로 강력한 매도를 얻어맞으면서 결국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어요. 이는 시장이 엔비디아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금을 캐기 위한 기업들이 우르르 몰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에게 청바지를 비싸게 샀다면, 앞으로는 이 브로드컴을 포함한 다른 칩 메이커들이 엔비디아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경쟁이 생겨서 AI 인프라 도입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나스닥이 메가캡들 이것을 더 그 비용을 줄이겠죠. 그래서 끌어올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꺾일 것이다. 이런 논리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옵션 만기주를 맞이해서 미국 증시가 올해의 흐름인 이 디스퍼전에 맞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스닥만 초강세를 보였을 뿐 S&P 지수는 장마감 30분 남겨놓고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했죠. 또 다우지수는 아예 장 초반이 등락을 제외하고는 또 밀리면서 종가 저가로 처박혔어요. 무려 8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놈만 가고 못 가는 놈은 아주 철저하게 밟히고 있는 연말 북클로징 장세인 것이죠. 오늘 유가는 마이너스 0.6%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 엑소모빌이라든지 쉐브론 같은 기름 주식들은 무려 2% 넘는 하락을 하면서 지난 그 11월 이후의 상승분을 몽땅 반납했어요. 그리고 CEO 총격 이슈가 있었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오늘도 마이너스 4.7%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건 개별 이슈라 그렇다 쳐도 홈디포, 캐터필러, 디어 이런 쇠떡이 냄새 폴폴 나는 전통 산업 주식이 계속 처맞고 있는 것은 지금 시장이 돈이 나스닥의 마지막 불꽃을 만들러 가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오늘 워런 버핏의 옥시덴털 페트롤리엄 얘가 지금 46달러대로 밀리면서 연중 최저가 갱신을 했어요. 버핏이 옥시덴털을 평균 한 50달러 초반에서 그 발행 주식이 28% 정도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버핏이야 주가가 이 정도 빠지는 것으로는 신경도 안 쓰겠지만 버핏이 추종자들은 이거 좀 뒤통수 땡기겠다 싶습니다. 자, 또 하나 볼 것은 증권주인 찰스 슈왑이 2거래일 연속 장대 음봉을 맞은 것인데, 오늘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나빴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장이 나스닥이 기술주의 매수세가 쏠리는 것을 마냥 좋게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도 오늘 로빈훈 마켓은 7% 넘는 상승하면서 신고가 갱신했어요.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이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제대로 꺾이기 전에는 시장이 야성적 충동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참 연말에 닥치고 가자 이거네요. 자, 한편 변동성 지수는 장중에 14포인트 중반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아직 변동성이 폭발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화요일도 미국 증시가 추가 상승한다. 그러면 S&P 지수가 6100포인트를 재도전하면서 콜옵션이 튈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 같아요. 즉, 지수가 상승하는데도 변동성이 함께 오르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화요일에는 이 소매 판매 지표가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목요일 새벽에 있을 FOMC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있죠. 미리 S&P 지수를 월요일부터 6100포인트 위로 올려놓기보다는 계속 미결제 약정을 모아가다가 목요일 이후에 시장이 더 이상 안 빠진다. 그러면 마지막 쇼 스퀴즈를 보이면서 지수를 끝까지 당겨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0.5% 가까이 상승 마감했지만, 이는 월요일 장 마감 때 선물을 누군가 집어 던졌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눌려서 마감했죠. 그걸 고려하면 얼마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해외 시장 대비 우리 시장 변동성은 높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변동성 매도가 우위로 나타날 것을 봅니다. 즉,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급락 조정 이런 거 아니고 점진적으로 흘러내린 조정을 받거나 반대로 장중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오후장에 강하게 위로 돌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한편 방금 마감한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이것은 엔비디아에 종속된 생태계에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에 HBM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그동안에 상대적 저평가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만약에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HBM 수요가 없었는데, 만약에 다른 칩 메이커들이 HBM 공급을 요청한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연말을 앞두고 새로 삼성전자 매수 포지션 잡거나 그럴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없을 것 같지만, 브로드컴이 상승한다. 이것은
내년에 삼성전자가 더 이상 빠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강력한 상승을 하면서 일봉이 상승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주된 드라이버는 테슬라죠. 지난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테슬라는 일종의 밈스탁이 돼서 트럼프의 집권 전까지는 아주 그냥 미친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전통 산업 주식들이 연일 눌리고 있어서 S&P 지수가 지금 6,100포인트 못 넘기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FOMC 이벤트 이후로 전통 산업 주식마저 살아난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아주 화려한 주봉, 양봉을 뽑아내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오늘도 S&P 선물이 6,090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야, 이거 6,100포인트 과연 트라이 할까 싶었지만 좀 월요일부터 땡기는 건 좀 과했죠. 재미있는 것은 S&P 선물이 일봉을 보면 이틀 음봉 그리고 강한 양봉, 또 이틀 음봉 또 강한 양봉, 그렇지만 점점 윗꼬리는 낮아지고 또 아래로는 6,050포인트를 철저하게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가고 있는데, 소매 판매 정도의 총매로는 S&P를 강하게 당기긴 좀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고 이번 12월 FOMC에서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나올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이벤트들이 다 지나고 나서야 금요일에 시장이 더 이상 안 빠진다. 그러면 숏스퀴즈가 나서 S&P가 6,100포인트 돌파한다. 요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